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막힌 이야기 5060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52세 김진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둔 비밀, 그리고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아버지로서 내린 선택.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55살이 된 평범한 가장입니다. 대기업에서 28년째 근무하고 있는, 곧 은퇴를 앞둔 평범한 회사원이죠. 아내와 결혼한 지 26년. 아들 하나를 둔 그저 평범한 중년 남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2021년 가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살아온 20여 년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 날이었죠. 우리 아들 지원이는 그때 막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교 3학년으로 복학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키 180의 훤칠한 외모, 성격도 밝고 착한 녀석이었죠. 저는 지원이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회사 동료들에게 아들 자랑하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장학금을 받았어요. 군대에서 표창장도 받았대요. 복학하면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한대요. 제 삶의 가장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제가 이룬 가장 큰 성취였죠. 적어도 그때까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날 밤까지는요. 그날 밤 아내는 피곤한지 먼저 안방에서 잠이 들었고 저는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파 위에 있던 아내의 휴대폰에서 연속으로 카톡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누구지? 무심코 휴대폰 화면을 보니 처제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놔뒀을 텐데 미리 보기에 뜬 아들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니, 지원이 사진 봤어. 점점 더 잘생겨지네. 근데 진짜 형부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 친아빠를 닮았나 봐.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친아빠라니요.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대화를 더 올려봤습니다. 그러게. 가끔 지원이 볼 때마다 그 사람 생각나. 특히 웃을 때 눈 모양이 꼭 닮았어. 형부는 아직도 모르고 있지? 언니도 참 대단해. 어떻게 20년을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어쩔 수 없잖아.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아들한테도 남편한테도 상처만 될 뿐인데. 그래도 그렇지. 평생 그 비밀을 안고 살기 힘들지 않아? 가끔 양심의 가책 안 느껴? 느끼지. 매일매일 느껴. 남편이 지원이 예뻐하는 거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하지만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 모두가 불행해지는 것보다는 내가 혼자 죄책감 안고 사는 게 낫지.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악몽인가 싶었습니다. 꿈이라면 제발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의 글자들은 너무나 선명하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내 옆에 누워있는 것조차 괴로웠습니다. 20년 동안 날 속였다고? 그럼 지원이는 내 아들이 아니란 말인가? 그럼 친아빠는 누구란 말인가? 새벽 4시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원이의 앨범을 꺼내들었죠. 갓 태어난 지원이, 100일 사진, 돌 사진,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졸업식,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저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나를 닮은 구석을 단 하나라도. 하지만 처제 말이 맞았습니다. 지원이는 저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큰 눈, 오똑한 코, 갸름한 얼굴형 모두 아내를 닮았다고만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아내와도 묘하게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출근하고 나서 저는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유전자 검사 기관을 찾기 시작했죠. 친자 확인 검사, DNA 친자 검사 방법, 머리카락 5가닥 이상, 구강 상피세포, 검사 기간 2주. 일주일 후 주말 지원이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아빠, 저 왔어요. 왔구나. 밥은 먹었어? 아직이요. 엄마 밥 먹으러 왔죠. 아, 맞다, 아빠.
이거 아빠 좋아하시는 막걸리예요. 그 순진한 얼굴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지원이가 자기 방에서 낮잠을 자는 동안 저는 조심스럽게 베개에서 머리카락 몇 가닥을 채취했습니다. 아빠 뭐 하세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 아니야. 베개 커버 빨래하려고 하는데. 네가 자고 있길래 제가 벗을게요. 아빠는 쉬세요. 아빠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시는데. 회사 일 많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잠을 못 잤어. 아빠, 무슨 걱정 있으세요? 제가 이제 다 컸잖아요. 뭐든 말씀해 주세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2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발걸음이 천근처럼 무거웠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죠. 김진수님,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의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진짜 확률이 0%입니다.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검사가 잘못됐을 가능성은 없나요? 99.9999% 정확합니다. 재검사를 원하시면 다시 해드릴 수 있지만 결과는 같을 겁니다. 병원을 나와 주차장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30년 지기 친구 영철이를 불러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진수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영철아, 나 큰일 났다. 뭔데?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보다 더 큰일이야. 영철아, 내가 지금 하는 얘기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당연하지. 우리가 한두 해 사이야? 말해봐. 지원이가 내 아들이 아니래. 뭐? 무슨 소리야 그게?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영철이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카톡 내용, 유전자 검사, 모든 것을. 영철아, 나 어떻게 해야 해? 20년을 남의 자식 키운 거야. 20년을. 진수야, 정말 기가 막히다. 나라도 미쳐버릴 것 같은데. 그래서 아내한테는 뭐라고 했어? 아직 아무 말도 못했어.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진수야, 내가 한마디만 할게. 아내와 이혼을 할지 말지는 너의 선택이야. 하지만 절대 지원이가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돼. 그 애한테는 너무 잔인한 일이야. 왜 내가 그런 배려까지 해야 해? 남의 자식인데. 남의 자식? 진수야, 20년을 네가 키웠어. 기저귀 갈고, 밤새 재우고, 학교 데려다주고, 아플 때 병원 데리고 가고. 그게 남의 자식이야? 하지만 피가 안 섞였잖아. 그래, 피는 안 섞였지. 하지만 지원이한테 물어봐. 누가 아빠냐고. 뭐라고 대답하겠어? 나라고 하겠지. 지원이는 아무 죄가 없어. 그 애는 너를 진짜 아빠로 알고 20년을 살았어. 그 애한테만은 제발 상처 주지 마.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사에도 제대로 나가지 못했고, 집에서도 아내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이혼을 해야 하는가? 지원이에게 사실을 말해야 하는가? 아내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매일 밤 같은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지원이와의 추억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습니다. 우리 지원이 아빠 닮아서 이렇게 잘생겼구나. 사실 하나도 안 닮았는데. 그때는 정말 닮았다고 믿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아빠라고 불렀던 그 순간, 그때의 감동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운동회 달리기에서 제가 1등을 했을 때 자랑스러워하던 지원이, 아빠, 저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아빠, 정말 감사해요. 저 꼭 좋은 대학 가서 아빠 자랑스러운 아들 될게요. 아빠, 저 대학 붙었어요. 제가 합격했어요. 그때 지원이와 함께 얼싸안고 기뻐했던 기억. 그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을까요? 아니, 그 순간들은 진짜였습니다. 피는 안 섞였어도 우리가 함께한 20년은 진짜였습니다. 일주일 후
지원이가 자취방으로 돌아간 일요일 저녁. 저는 드디어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이게 뭔지 알아? 제가 검사 결과지를 내밀자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며 결과지를 받아든 아내는 몇 초간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끝이야? 20년이야. 20년을 날 속였어. 지원이가 내 아들이 아니더군. 20년 동안 날 속였어? 그것도 모자라서 남의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속여서 키우게 했어?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렸냐고. 여보, 들어줄 수 있어요? 변명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고 싶어요. 뭘 더 들어야 하는데? 충분하지 않아?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당신을 만나기 전에 저에게는 3년을 만난 첫사랑이 있었어요. 정말 사랑했죠. 결혼 약속도 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가난했고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당신을 만났어요. 든든하고 성실하고 저를 정말 사랑해주는 당신을.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죠. 부모님도 좋아하셨고 저도 당신과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결혼 일주일 전 그 사람이 찾아왔어요. 다른 남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다시 시작하자고. 저는 거절했어요. 이미 당신과의 결혼을 약속했으니까요. 청첩장도 다 돌렸고 예식장도 잡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자고. 정동진에서 해돋이를 보며 정리하자고 했어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저도 미쳤었나 봐요. 아니,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결혼하고 한 달 후에 임신을 알게 됐을 때 저는 당연히 당신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원이가 크면서 점점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걸 보며 저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모른 척했다고? 어떻게 말해요? 당신도 지원이를 너무 사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말할 수 없었어요. 그게 이유야? 그게 다야? 너는 알아? 내가 얼마나 지원이를 자랑스러워했는지. 회사에서 친구들 만날 때마다 우리 아들 자랑하느라 바빴던 나를. 그게 다 뭐였어? 내가 그동안 광대였어? 남의 자식 키우면서 내 자식인 줄 알고 자랑하던 바보였다고? 내 20년을 돌려줘. 내 청춘을 돌려달라고. 남의 자식 키우느라 쓴 내 인생을 돌려줘. 여보, 제발. 저를 죽여도 좋아요. 하지만 지원이만은 지원이? 이제 와서 지원이 걱정이야? 20년 전에는 왜 생각 안 했어? 이혼이야. 당장 이혼해. 위자료? 한 푼도 안 줘. 오히려 너한테 받아내야겠어. 20년간의 사기 결혼에 대한 손해배상을. 여보, 제발. 저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지원이는 모르게 해주세요. 지원이는 죄가 없어요. 그 아이는 당신을 진짜 아빠로 알고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사랑? 그게 다 거짓 위에 세워진 거잖아. 진실 위에 세워진 게 하나도 없어. 며칠 뒤 영철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진수야, 아내한테 다 털어놨구나. 응. 이혼하기로 했어. 변호사도 만났어. 그래. 그게 너의 결정이면. 근데 지원이는? 모르지. 아직은. 근데 알려줄 거야. 그 애도 알 권리가 있잖아. 진수야,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지원이한테만은 말하지 마. 왜 내가 그래야 해? 너 지원이가 이 사실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 25살 청년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그 애가 감당할 일이지. 이거 봐. 작년에 지원이가 어버이날에 너의 SNS에 올린 글이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우리 아빠. 제가 태어나서 가장 감사한 건 아빠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아빠처럼 살고 싶고 아빠 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런 아이한테 넌 사실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
진수야, 너도 지원이를 사랑하잖아. 생물학적 아들이 아니어도 네가 23년간 사랑한 건 진짜잖아.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사도 휴가를 내고 혼자 산에 오르기도 했죠. 내가 뭘 위해 살았나? 지원이 없는 내 삶이 의미가 있을까? 정말 모든 걸 끝내야 하나? 지갑에 있는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작년 지원이 생일 때 찍은 사진이었죠. 지원이의 밝은 미소, 그 옆에서 행복해하는 제 모습. 이게 다 거짓이었을까? 아니, 적어도 내 마음은 진짜였어. 지원이의 마음도 진짜였고, 해가 지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원이를 포기할 수 있을까? 25년을 함께한 내 아들을 피가 안 섞였다는 이유로 일주일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는 거실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10kg는 빠진 것 같았죠. 우리 대화 좀 하자. 먼저 분명히 해둘 게 있어. 난 너를 용서한 게 아니야. 앞으로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지원이를 포기할 수는 없어. 그 애는 내 아들이야. 피가 어떻든 그 애는 내 아들이야. 여보, 정말, 정말 감사해요. 대신 조건이 있어. 뭐든지, 뭐든지 할게요. 첫째, 그 남자와는 완전히 연을 끊어. 이미 끊었다고 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그 사람은 그 이후로 만난 적도 없어요. 그 사람은 지원이 존재도 몰라요. 둘째, 이 비밀은 너와 나만 알고 가는 거야. 지원이는 절대 모르게 해. 셋째,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 내가 안고 살아야 할 고통처럼 너도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 네, 평생, 평생 속죄하며 살게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지원이가 취업 면접 결과를 알려주러 집에 왔습니다. 아빠, 엄마, 저 합격했어요. 그 대기업에 최종 합격했어요.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다.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다. 그 순간, 지원이를 안으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넌 내 아들이야. 내가 키운, 내가 사랑한 내 아들이야. 아빠, 첫 월급 타면 아빠 정장 사드릴게요. 아빠가 항상 저만 챙기시는데 이제는 제가 아빠 챙길 차례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다 컸네. 아 참. 아빠, 제가 여자친구 생겼어요. 다음 주에 한번 소개할게요. 정말? 어떤 사람이니?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빠, 엄마가 분명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저녁 식사를 하며 웃고 떠드는 평범한 가족의 모습.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지원이는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에서 지원이가 제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저희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제 인생의 롤모델이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처럼 훌륭한 가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감동의 눈물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눈물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죠. 저번 달에는 지원이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제게는 손자가 생긴 거죠. 아빠, 우리 아들 좀 봐요. 아빠 닮았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이는 정말 저를 조금 닮았습니다. 격세유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누군가는 저에게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냐고. 사실 저는 아직도 아내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아내를 볼 때마다 그날의 배신감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지원이를 보면 견딜 수 있습니다. 아니, 견뎌야 합니다. 제가 지원이를 포기할 수 없었던 건 그것이 용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25년간 쌓아온 부자의 정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내와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마도 평생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함께 삽니다. 아들을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제가 바보 같다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대단하다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한 아이의 아버지일 뿐입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이어진 아버지 사랑은 피보다 진하다고 믿고 싶습니다. 진짜 가족은 함께한 시간과 추억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지원아, 비록 네가 나와 혈연지간은 아니지만 넌 영원히 내 아들이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야. 네가 나를 아빠라고 불러주는 한 나는 내 아빠란다. 사랑한다, 아들아. 태어나줘서 고맙고 나에게로 와줘서 고맙다. 네가 내 아들이어서 아빠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었단다. 김진수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때로는 진실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진실보다 더 큰 힘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아버지의 선택과 사랑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는 밤입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만 이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함께한 시간과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오늘 이 사연을 들으시며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의 의미를, 그들과 함께한 시간의 소중함을. 오늘도 기막힌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떤 형태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